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젤입니다. 저희 셰프크루가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바로 직업교육이라는 학생들의 첫 직장을 구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직업교육을 통해서 여러분께 세세한 호주 요리 산업에 대한 구조와 이해, 그리고 자신이 이 업계에 어떤 경력을 어떻게 어디에서 쌓아야 하는지를 2시간 동안 제가 강의로 알려드리지만, 오늘 영상으로는 간단하게 취업처에 대한 이야기만 짧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호텔이란 요식업 분야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죠. 일단 그나마 다 같은 저임금이라도 돈떼 먹을 일 없고 대기업이니까 직원 식사 같은 기본적 복지는 지켜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미슐랭이 들어와서 고급화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스타라고 하는 미슐랭 등급을 또 올리게 되지만, 다소 미슐랭이 늦게 진출한 한국에서는 그전까지 5스타 호텔이라는 고급 인식이 채워져 있었죠. 뷔페나 연회장의 음식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케이터링을 다룰 때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튼 호주에서는 호텔 혹은 레스토랑의 큰 대조적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레스토랑은 기술을 배우고 호텔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간다, 쉽다, 배우지 못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해요. 호텔을 겪어보지 않았거나 어린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저도 호텔을 겪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호텔의 인터뷰나 구직을 하면 얼마나 벽이 높은지 실감하실 거고, 호텔 안에 이점에 있는 레스토랑들이야 오히려 들어가기가 쉽지만 호텔 자체 레스토랑이나 연회장에서의 구직은 학생으로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 레퍼리라는 추천인과 레퍼런스라는 추천서가 필요하죠. 호텔은 전략을 가지고 직업을 구해야 하고요. 인터뷰와 트라이얼도 굉장히 까다롭고 아셔야 할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텔 면접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제가 따로 불러서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호텔은 3성, 4성, 부티크 호텔 등이 있는데 각각의 장점과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이해하고 레스토랑의 커리어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점들을 미리 숙지하고 가야 하는지 이해만 한다면 요식업계에서 대기업 셰프, 매니지먼트를 주로 다루고 서류화하는 작업을 배우고 부서 간의 소통과 큰 이윤을 다루는 셰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슐랭 가이드처럼 호주에도 굿푸드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급을 나누는 어워드가 햇이라고 합니다. 미슐랭 별처럼 1햇, 2햇, 3햇으로 햇의 숫자가 높은 만큼 평판도 높다는 의미를 지니죠. 저는 경험한 횟수로 따지면 스타지를 포함한 11개의 햇에서 일을 해보았고, 당연히 주에 80시간, 100시간씩 일하는 곳도 있고요. 시간과 체력을 희생합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그런 곳이에요. 들어가서 힘들다고 찡찡대고 불만을 가질 거면 애초에 가서 물을 흘릴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이런 악습이나 요리사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실 거면 이 산업에 애초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세요. 버티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배운 만큼 얻는 것도 많지만 정말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곳이 많아요. 굳이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경력을 쌓는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성공에 대한 답도 아니지만 특별함과 남들이 인정해주는 시선과 대우, 그리고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많은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1에서 2년 정도 일해야지 고작 몇 개월 일했다고 그만두면 차라리 이력서에 안 적어 놓는 게 좋아요. 헬 레스토랑에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각오가 달라야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햇은 굿푸드 가이드에서 기준을 정한 등급이고 일반적인 파인다이닝과 캐주얼 파인다이닝은 정말 많아요. 햇 정도의 음식 퀄리티를 가진 곳이나 특별하고 개성이 있는 곳들이 널리고 널린 도시가 바로 시드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5스타 호텔 아니면 햇 레스토랑만 보고 일을 안 구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곳은 전체 요리 산업의 0.0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야를 넓히는 방법을 저희 직업교육을 통해서 아시게 된다면 자신의 커리어 스펙트럼 또한 넓어지게 되실 거예요. 항상 열려있는 생각과 사고방식,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찾는 게 바로 자신의 요리사의 길이니까요. 경력이 없는 분들이나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크신 분들이 카페나 브런치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죠. 다이닝보다는 적은 스트레스와 즐거운 분위기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셰프로서의 경력을 서류화시키기 위해서는 카페 같은 곳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매장의 규모가 엄청 크고 레스토랑처럼 운영되는 카페는 조금 다르지만 작은 카페나 테이크어웨이 전문점은 서류상 경력이 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경험 삼아 적응 삼아 가는 건 추천드리지만 무조건 다이닝으로 가셔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카페 형식의 레스토랑도 정말 많으니까
뭐 파인다이닝급 음식을 만드는 곳도 이런 곳에서 진짜 많아요. 아침형 인간이시라면 세컨 잡으로 많이 이제 하시면 되고, 아예 직업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드니도 와인바 형식의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찾는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것일 뿐, 제가 아는 와인바를 가보면 주방에 동양인이 없어요. 보통은 동양인이 어딜 가나 한 명쯤은 있는데, 희한하게 와인바는 백인들이 줄을 이루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쪽 산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케이터링 회사를 호텔의 방퀴, 호주에서는 펑션이라고 부르고 한국말로는 연회라고 하는 파트랑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규모라면 출장 뷔페라고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고급화 혹은 프라이빗으로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죠. 케이터링 회사가 초반에는 지루할 수도 있고, 다이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돈되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호텔의 연회와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호텔 쪽 연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호텔에 입사가 어려울 때 대안으로 직업을 구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약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케이터링은 영주권을 따고 들어가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려요. 초반 요리를 배우실 때는 다이닝이나 호텔에서의 시스템과 스킬을 약간 압박감 있게 배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일하는 분위기가 좋은 곳이 케이터링이긴 하지만, 이런 곳에 익숙해지다 보면 절대로 다이닝으로 다시 못 돌아가시니까요. 캐주얼 다이닝은 소위 말하는 밥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음식에 초점을 둔 업장들을 말하죠. 약간 한식으로 따지면 중국집, 고깃집 같은 경우도 캐주얼 다이닝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본인의 목표에 따라서 업장을 선택하는 것이고,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기도 하지만 몇 가지 사항만 아시고 캐주얼 다이닝을 선택하시면 돼요. 스폰서를 미끼로 아무 서류 증거 없이 희망 고문을 하는 사람들을 피하시고, 영어를 쓰지 않는 업장에서 경력을 쌓다 보면 커리어를 바꾸시거나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일은 극히 적어질 것이며, 장사의 꿈을 위해 본인이 생각하는 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밑에서부터 배우려고 일하시게 된다면 당장이라도 이 생각은 때려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든 걸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항상 정답만을 이야기하는 선구자도 아니지만, 여러분의 오답 정도는 체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이 분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간단한 버거나 샐러드, 튀김 종류나 피자 등을 만들면서 고급지지 않는 음식을 한다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죠. 산업의 종류와 타겟으로 하는 손님층이 다른 것이지 어떤 업장이 위이고 아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음식과 서비스 등의 퀄리티는 당연히 일정 기준으로 순위와 등급을 매길 수는 있어도, 요식 산업에서의 종류를 나눔에서는 이 산업이 고급이고 이 산업이 저산업이고 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쪽 분야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고, 요리사분들의 연봉과 부가적인 수입이 더 높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RSL 쪽이나 규모가 있는 펍들은 호텔 빼앗치는 연회를 소화해내며 고급 레스토랑들 명성을 후려 갈기는 명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음식이라는 아주 작은 요소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 아직 어린 친구들이나 이 산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말할 수 있는 귀여운 무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분야의 헤드 셰프님을 한 분 모셔서 인터뷰를 갖는 시간을 여러분께 꼭 다음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습니까? 사실 직업교육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조금 더 알려드리지만, 오늘은 영상으로나마 간단하게 여러분께 정보를 드려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늘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